안녕하세요. 김쌤과 옷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플랫 컬러가 들어간 맨투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투맨은 일반적으로 운동복 느낌인데 플랫 컬러를 넣어서 외출복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저희가 보통 다이마루라고 부르는 원단인데 그 중에서도 미니 쭈리 원단입니다. 보통 맨투맨을 만들 때 많이 쓰는 원단이고요. 그런데 다이마루라는 게 일본어잖아요. 다이마루라는 건 이런 원단을 만드는 기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이가 크다는 소리고 마루가 둥글다라는 소리라서 면원단 같은 경우에는 가로실과 세로실이 직조가 돼서 짜여지는데 니트 조직 같은 경우에는 뜨개질을 생각해 보시면 실 한 올로 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원단들도 니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이마루라는 표현보다는 환편 니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편이라는 건 동그랗게 짜여진 니트 조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으로 접어진 상태로 전체 폭이 100cm나 되거든요. 완전히 펼쳐지면 폭이 200cm나 되는 아주 큰 광폭입니다. 광폭이기 때문에 한마만 있으시면 됩니다. 시볼이라고 부르는 조르개 원단 필요하고요. 흰색 면원단하고 칼라에 붙여줄 접착 심지 필요하고요. 옅은 색에 흰색 컬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짙은 색 원단에 하얀색 컬러가 들어가는 게 훨씬 깔끔하고 컬러 자체가 포인트가 되거든요. 패턴은 기본 면 블라우스 할 때 벗겨뒀던 그냥 기본 패턴입니다. 앞판, 뒷판, 소매 있어야 되고 컬러는 새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패턴지나 부직포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직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패턴지를 잘라야 되니까 일반 가위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 필리고 있어야 되고 핑 쿠션과 초크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컬러 패턴을 제도를 하겠는데요. 이 기본 패턴은 제가 다른데 여러 번 응용을 하다 보니 목둘레선이 여러 개인데요. 여기는 1cm 파진선, 2cm 파진선, 3cm 파진선입니다. 환편 니트 조직이라서 신축성이 있지만 컬러는 신축성이 없는 면원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목둘레가 2cm는 파져야 트임 없이 바로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cm 파진 목둘레선을 할 거고요. 보통 플랫 컬러는 앞뒤파 어깨선을 딱 맞춰두고 목둘레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러 외곽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어깨선이 이렇게 딱 맞게 되면 플랫한 평평한 아기 턱바지 같이 그런 컬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인 옷일 경우에는 1cm 정도 어깨 끝점을 살짝 겹쳐줄 거예요. 목둘레가 2cm 파진 요 빨간 선이기 때문에 여기 연목점은 서로 딱 맞추고 어깨 끝점만 1cm 겹쳐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부분은 살짝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부직포 용지를 덮어주세요. 뒤중심은 골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뒤중심선하고 나란하게 맞춰서 놔주시고요. 2cm 파진 목둘레선을 그대로 벗겨주세요. 이때 연목점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뒤에는 골선이 될 겁니다. 연목점에서부터 어깨 끝점까지 길이를 재보면 9.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조금 넓게 9cm 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둘레선에서 9cm 되는 곳을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넥라인이 완전히 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넥라인 선에서 9cm 떨어진 곳을 표시를 해주세요. 컬러 끝은 앞중심에서 3cm 떨어진 곳까지 해줄 거고요. 배강의 컬러 외곽선을 이렇게 벗겨주세요. 전체 9cm 폭으로 컬러 외곽선을 잘라줬거든요. 이렇게 컬러를 그대로 재단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컬러 외곽선을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외곽선을 약간 곡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에 요 가장자리 선을 길이를 재서 7등분 해서 접어줍니다. 컬러 외곽선이 완전한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장자리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고요. 부채를 접듯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골선 표시되어 있는 뒤중심점 말고 반대편에 1.5cm 정도 올라가서
살짝 꽃잎 모양처럼 울렁울렁 거리는 모양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중심 같은 경우 이렇게 뾰족하게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곡선으로 불려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선이 약간 안 이쁜 곳은 살짝 다듬어 주시면 돼요. 칼라 외곽선을 꼭 7등분을 해주셔야 뒤중심이 이렇게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살짝 울렁울렁 거리는 꽃잎 같은 모양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린 것처럼 그냥 똑같은 폭으로 플랫 칼라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칼라 패턴은 됐고, 몸판 같은 경우에 전체 길이가 60cm인데 10cm 줄여서 전체 길이 50cm 되게 할 거예요. 길이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좀 풍성하게 길게 입을 것인지 약간 짧게 입을 것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바지를 입을 것 같으면 약간 길이를 길게 하셔도 괜찮고요. 스커트랑 입겠다 하시면은 긴 거보다는 살짝 짧은 게 낫습니다. 앞판도 마찬가지로 길이는 50cm 되게 해주는데 앞처짐 2.5cm를 줘서 접어주고, 접었을 때 옆선 길이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 손목 부분에 조르개 원단이 7cm 폭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7cm를 그대로 줄여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6cm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cm 부분은 블라우징 느낌이 되게 할 거고요. 조르개 부분 7cm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매 길이는 6cm 줄여주세요. 앞판 먼저 재단을 하는데 원단이 접혀있는 부분에 끝을 올려주시고요. 재봉 틀로 받고 오버록 치실 거면 시접 1cm 주시고요. 니온 오버록으로 봉제를 하실 거면 시접은 0.5cm만 있어도 됩니다. 기본 품이라서 여기에서 품은 약간 여유 있게 1cm 나가줄 겁니다. 목둘레는 2cm 파진 요선을 베껴 주시는데 부직포 패턴이기 때문에 요 선에 맞춰서 패턴지를 살짝 접어가면서 표시를 해주세요. 옆선에 여유분 1cm 나가주시고요. 원단 방향을 뒤집어 주시고 이제 뒷판 패턴 또 역시 반대편 골선 부분에 올려주세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2cm 파진 선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뒷판도 1cm 옆선 연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소매를 재단하겠습니다. 골선 접혀있는 부분에서 같은 간격으로 소매의 중심선이 될 부분 선 그려주시고, 몸판에 옆선을 1cm 여유를 줬기 때문에 소매에도 똑같이 1cm 여유가 가야 되는데 나란하게 1cm 여유를 주면 소매 부리 부분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윗부분에는 1cm 여유를 주고 갈수록 아래쪽에는 똑같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만 1cm 여유를 주시고요. 아래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좁아지면 됩니다. 이쪽이 앞판이라서 앞판 쪽에 표시해 주시고 뒤에도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조르개 원단으로는 손목둘레하고 밑단 부분 하면 되고요. 거기 완성했을 때 7cm이기 때문에 그거의 2배인 14에 시접까지 계산해서 15cm 폭으로 재단을 해줄 거예요. 이 조르개 원단도 원통형인데요. 반 접었을 때 폭이 55cm입니다. 손목 부분은 19cm 되게 해줄 거예요. 여자의 보통 손목 둘레가 15 내지 16cm인데 여기 둘레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위에서 7cm 정도 올라오게 되는 요 정도 부분에 둘레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르개 원단도 얇고 잘 늘어나는 게 있고 약간 두껍고 뻣뻣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원단은 조금 얇고 잘 늘어나는 편이라서 만약에 두껍고 뻣뻣한 원단이었다면 저는 보통 20cm로 둘레를 만들어 주는데 얘는 얇고 잘 늘어나기 때문에 19cm로 1cm 줄여줄 거고요. 나머지는 밑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cm만큼 잘라줄 거고, 이거는 손목 부분이라서 2장으로 나눠 주세요. 그러면 손목 부분 조르개 원단 2장, 허리 둘레 조르개 원단 길게 1장이 재단이 됐습니다. 칼라는 겉칼라, 안칼라 2장이 나와야 되고, 시접은 전체 1cm 정도 주시면 돼요. 겉칼라에는 심지를 붙이고 다시 완성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칼라, 안칼라 두 장이 재단이 됐고요. 그리고 남은 부분에서는 바이어스 감을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목둘레는 바이어스로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어스 감은 2.5cm로 재단을 해주세요. 접착 심지도 여기가 셀비지가 있는 쪽이 식서 방향이거든요. 겉감의 식서 방향과 나란하게 놓고 겉칼라에만 심지를 붙여줄 거고요. 심지를 조금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접착 심지 붙이는 전용 다리미대라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심지가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단의 안쪽이 보이도록 놔주시고요. 접착 심지 까실까실한 면이 마주 닿도록 놔주세요. 심지를 여유 있게 자르는 건 간혹 심지에 따라서 스팀 다리미 하면서 수축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요. 밑에 원단이 면이라도 심지가 합성섬이고요. 높은 온도에서 하면은 녹아서 오그라듭니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다려주셔야 되고 밀면 안 되고요. 중간중간을 꾹꾹 눌러서 고정을 부분 해주세요. 낮은 온도에서 오래 다려야 심지가 잘 붙어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다리면 일시적으로는 붙지만 금방 잘 떨어지거든요. 부분 꾹꾹 눌러서 고정을 하셨으면 완성선을 다시 그려줍니다. 심지를 붙이면서 열을 가하다 보면 완성선 처음에 그려놨던 선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를 부착하고 나서 그 위에 완성선을 다시 그려줄 거예요. 시접 1cm 남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연목점은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봉제할 것은 칼라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겉칼라하고 안칼라하고 겉길이 마주되고 칼라의 외곽선만 박아줍니다. 잘 하자면 겉칼라는 완성선보다 2mm 정도 나간 선과 안칼라의 완성선을 맞춰서 봉제를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만 칼라를 뒤집어서 다렸을 때 안칼라가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원단이 빠듯해서 시접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완성선끼리 받고 다릴 때 조금 신경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핀 꽂아 주시고요. 여기 끝에서부터 칼라 외곽선 따라서 쭉 받고 여기 안쪽까지 박아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 시접은 0.5cm가 안 되게 잘라주세요. 곡선이 심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톱니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가위밥을 줍니다. 가위밥은 식선나 푸석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주셔야 되는데 곡선인 부분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잘라주시고요.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가위밥을 줘서 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뒤집어 주세요. 겉감과 안감을 원래는 차이 나게 박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림질 할 때 안칼라가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 심지가 붙지 않은 안칼라 쪽에서 겉칼라가 살짝 보이도록 다려줍니다. 다림질까지 해서 약간 꽃잎처럼 나풀거리는 칼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문판의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해주세요. 어깨선하고 옆선하고 박아주시는데 재봉틀로 받고 오버록을 치셔도 되고 니온 오버록이 있으시면 한 번에 박아주셔도 됩니다. 몸판에 어깨선 옆선 연결해주면 이렇게 조끼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칼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는 신축성이 없고 몸판은 신축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봉제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뒤 중심부터 맞춰서 핀 꽂아주세요. 목둘레에 맞춰서 이렇게 핀을 꽂아주셨으면 거기에다가 인바이어스를 싸서 시접을 처리를 해줄 건데 인바이어스를 바로 쌀 게 아니라 몸판에 칼라 부분을 먼저 박아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시작을 하실 때 여기 앞부분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살짝 겹쳐서 박아주세요. 칼라 부분 먼저 박아서 고정을 했으면 이제 바이어스 싸줄 거예요. 왼쪽 연목점 쪽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바이어스 싸실 때 시작하는 부분은 1cm 정도 접어주세요. 위에 있는 바이어스 감은 살짝 잡아당겨가면서 박아주셔야 목둘레가 덜 늘어납니다.
시작한 부분에 다 와가면 끝나는 지점에서 시접 1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바이어스감을 젖혀서 여기에서 시접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2mm 정도 떨어져서 상침해주세요. 이제 남은 시접을 접어서 목둘레선에 박아줘야 되는데 칼라는 같이 박히지 않도록 젖혀두고 몸판에다가 바이어스감이 박혀야 되고요. 위쪽은 흰 실이지만 아래쪽은 네이비 색깔이라서 밑실 색깔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시접을 접어서 목둘레 부분을 박아줍니다. 여기 부분 인바이어스 마지막 처리가 힘든데요. 몸판에 목둘레 선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목둘레가 이렇게 둥근 앞부분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박으시면 안 되고 목둘레에 맞춰서 이런 느낌의 곡선으로 박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몸판이 쫙 펴지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컬러가 달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밑단 봉제해 줄 거고요. 밑단에 조르개 원단은 겉길이 마주되고 옆선 박아주세요. 시접은 아무 쪽에나 한쪽으로 가게 다려주시고 반으로 접어서 다려주시고요. 몸판의 앞중심, 뒤중심에서 4등분 해주시고 밑단 조르개도 4등분 해주세요. 조르개의 솔기 부분, 봉제되어 있는 부분이 왼쪽으로 오도록 4등분점 핀을 꽂아주면 몸판에 비해서 조르개 원단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조르개 원단을 당겨서 몸판 길이하고 맞춘 뒤에 몸판 한 겹, 조르개 두 겹, 총 3겹을 한 번에 같이 박아주시면 돼요. 바늘을 내려 꽂은 상태에서 4분의 1 지점까지 조르개 원단을 당겨서 3겹을 같이 길이를 맞춰주세요. 잡아당겨가면서 혹시 빠진 부분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밑단 조르개 원단 달았고요. 그러면 이제 소매 하겠습니다. 소매는 접어서 옆선 먼저 박아주세요. 뒤집어서 소매 부리 부분 4등분 해주세요. 손목 부분 조르개 원단도 겉길이 마주되고 옆선 받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손목 부분 조르개도 4등분 해주세요. 손목 조르개의 솔기 부분이 소매의 옆선 솔기로 가도록 놓고요. 자, 여기는 2겹입니다. 사이로 끼워주세요. 4등분점에 맞춰서 핀 꽂아주고 밑단 조르개 박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박아주는데 조르개 원단과 소매 부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렇게 잡아당겨 가면서 박아줄 거고요. 바늘을 내려 꽂아두고 첫 번째 4분의 1 지점까지 잡아당겨서 이런 모양이 되고요.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해주고 뒤집어 주세요. 이거는 이쪽 편이 앞판이라서 오른쪽 소매입니다. 몸판에서 오른쪽 부분과 맞춰서 소매 쪽에서 핀 꽂아주세요. 여기가 붙어야 되니까 몸판을 뒤집어서 이렇게 소매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플랫 컬러의 맨투맨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평범한 맨투맨인데요. 목 부분에 조르개 원단 대신에 플랫 컬러를 달아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컬러 외곽선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컬러를 저는 한 겹만 했지만 2겹을 하셔도 예쁩니다. 평면으로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더 예쁘고요. 목에 조르개가 들어간 맨투맨이었다면 너무 캐주얼하고 운동복 느낌이었을 텐데 플랫 컬러가 달리면서 아래 스커트를 매치하면 충분히 외출복 기능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편하지만 색다른 맨투맨 만들어 보세요.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